소록도 가는 길 61회. 지욱과 순영은 다음날 늦은 저녁에 도착한다. 그들은 저녁을 먹지 않고 도착을 했다. 모두들 몇 끼니를 나가서 먹고 나니 집에서 먹는 밥이 그립다며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기로 하고 도착한 것이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야, 헌데 지들 묵을 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 저녁을 먹지 않고 왔니? 야, 집에 가서 해먹자 하고 그냥 왔습니다. 집에 찬을 사놓은 것도 많고 해서 그냥 왔지. 어쩌냐? 아무것도 없는데. 순영은 일단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간다. 방안이 이상하다. 침대 역시 자신이 해놓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어수선하게 되어 있고 화장대도 이것저것 함부로 섞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어머님, 누가 왔다 갑습니까? 박효숙은 순간 당황한다. 그래, 서울에서 미주하고 송서방이 다녀갔다. 송서방, 미주 신랑 말이다. 그래서 안방에서 자고 갔습니까? 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재울 곳이 그곳뿐이 더 있냐? 종현이 방은 안 된다고 할 테니 천상 그 방뿐이 아니냐? 박효숙은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친다. 우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대체 우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 와온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없는 것을 알고 왔을까? 오다 보니 너희들이 없었을 뿐이다. 순영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온 집안을 몽땅 뒤지고 간 흔적이 보인다. 더 이상 말을 하면 남편이 알까 순영은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남편이 알게 되면 또 어머니와 한바탕 할 것이고 남편의 속도 많이 상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순영은 큰 한숨으로 입을 다물고 밥을 하러 주방으로 나가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전기를 꽂고 나서 냉장고를 연다. 그러나 냉장고는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반찬을 할 것이 없다. 보나마나 시어머니는 있는 대로 당신 딸에게 주었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영으로서는 그저 나오는 것이 한숨뿐이었다. 양념이며 심지어 쌀독에 쌀마저도 퍼준 흔적이 보인다. 순영은 모른 척 덮어버린다. 남편의 심기를 상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또한 순영은 이제 모든 반찬거리며 쌀과 양념들을 정신의 것을 따로 준비를 해서 가져다 준다. 시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사는 것을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유여인은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순영의 마음씀에 고마워하며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간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러 사장님 집으로 내려가서 노인네의 눈총과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편안한 마음이다. 집안은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해 나간다. 이제 내일이면 아들 종현이가 방학을 하고 내려온다. 방학식이 끝나고 나면 곧 바로 내려오는 종현이다. 지욱과 순영은 아들을 기다리며 마음이 급해진다. 순영은 종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러 장을 봐 온다. 종현이가 무슨 손님이냐? 박효숙 여인은 마땅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끌끌 찬다. 그러나 순영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다. 종현이 먹을 것만 사왔니? 박효숙 여인은 순영이 장을 봐온 것을 살펴본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기라고는 안 보인다. 종현이는 육류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생선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종현이를 먹이기 위해 신선한 야채와 생선들로 장을 봐온 것이다. 종현이가 방학 내내 있을 것은 아니지. 와, 방학 내내 안 있습니까? 개학대가 되어서야 올라갑니다. 그 애는 학원에 다니지 않냐?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려면 학원을 빠져서야 되겠니? 야,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우리 종현이는 방학이면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평소의 실력대로 그러고 집에 와서도 어디 공부를 게을리하는 아가 아니라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미준애가 내려와 겨울을 나고 갈 것인데 어디서 재운다는 말이냐? 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집 식구들이 누구 마음대로 내려와 겨울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순영은 아연실색을 한다. 왜? 자식이 부모 집에 내려와
겨울을 지내고 갈 수 없다는 것이냐? 여그가 어머님 집입니까? 여그는 즈그덜 집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 겨울을 놔도 된다고 말을 했는겨? 너 정말 보자 하니 정말 무서운 것이 없구나. 어디다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시애미에게 대드는 것이냐? 내 아들 집이 내 집이지 어디가 내 집이란 말이냐? 박효숙은 호기를 잡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낸다.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 집에서 겨울을 난다는 말인겨? 순영은 주방을 나가버린다.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려면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아파온다. 순영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온다. 그리고 내일이면 보게 될 아들을 생각한다. 여름 방학에 내려오고 다시 겨울 방학이 되어서야 내려오는 아들이다.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종현이는 다른 또래들보다도 훌쩍 큰 키를 가지고 있어. 참으로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대견스럽다. 가을에 할아버지 제사 때 잠시 가서 만나고 온 아들이지만 또한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화통화를 하는 아들이지만 그립고 보고 싶다. 순영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주방으로 간다. 종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다. 다행히 박효숙 여인은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는지 내다보지 않으니 조금은 진정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 나간다. 순영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종현이 방으로 들어가 다시 쓸고 닦고 하면서 아들의 채취를 느껴보고 싶어 종현이의 물건과 옷을 손질한다. 이제 내일이면 이 방에 종현이가 머물면 온 집안은 가득 찰 것이다. 벌써 침대보와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정리해 놓은 침대지만 다시 뭐가 빠진 것이 없나 하며 살펴본다. 생각만으로도 마음 가득 행복함이 차오른다. 종현이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할 정도로 종현이는 순영 부부에게 전부인 아들이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나서 지욱은 마음이 들뜬다. 당신도 같이 나갈까? 그러고 싶지만 우리 종현이가 집에 도착하면 배고 고플 거인데 우찌 내까지 나가서 대불고 오겠는겨? 종현 아버지만 나가소. 내는 우리 종현이 묵을 것을 차려놓고 기둘려야지요. 먹는 것이야 종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을 사 먹고 들어오면 되지 뭐. 지욱은 박효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늙은 것 혼자 두고 너희들만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들어오겠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지는 집에서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순영이 얼른 박효숙의 말을 막는다. 아들이 오는 좋은 날에 마음을 상하게 해서 기분을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참, 노인네도. 그런 말은 못 들은 척 넘어가주면 누가 뭐래. 지욱은 이미 기분이 상해서 식탁에서 몸을 일으킨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지욱은 다시 양계장으로 들어간다. 종현이 도착을 하는 시간은 거의 저녁때가 되어서인데도 두 부부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마음이다. 순영 또한 양계장의 일보다는 집안을 더욱 깨끗하게 치우고 종현이의 방을 다시 청소하면서 정돈을 해본다. 집안이 추울세라 보일러의 온도도 높여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보지만 하루가 참으로 길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과 떨어져 살아왔는지 일각이 여삼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고 또 본다. 어미야. 박효숙이 순영을 부른다. 야, 부르셨습니까? 나 돈을 좀 다오. 야, 갑자기 무신 돈을 달라고요? 용돈을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는 갑자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없니? 나도 오늘은 시내 나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오고 싶다. 너희들은 자식이 온다니 신이 나서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는 보고 싶은 자식도 마음 놓고 부를 수도 없으니 이런 마음으로 집에 있은들 뭘 하겠니? 그래도 혼자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밥값이랑 어디 들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혼자서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공연이 추운데 고생을 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소. 싫다. 내게 주는 돈이 그리도 아깝냐? 순영은 시어머님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갑에서 다소 얼마간의 돈을 꺼내어 내드린다. 조금 더 내놔라. 이젠 어디를 가든 택시로 움직여야지 힘이 든다. 순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넉넉하다 싶을 정도의 돈을 드린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이소. 내 걱정하지 말고 내 새끼 걱정이나 하거라. 박효숙은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당신 방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준비를 한다. 박효숙은 돈을 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냥 잠시 시장에 나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 먹고 이내 다시 들어올 생각이다.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선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없이 버스가 들어오곤 하기에 언제든지 집을 나설 수가 있고 시장 가는 일도 수월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도 외지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집값과 양계장 값이 치솟고 있다. 지금 이 산골은 외지인들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양계를 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거의 대부분 나이를 먹고 세상을 등지거나 자식들을 따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자식들은 이곳을 헐값에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곳이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버스의 노선을 끌어들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져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더구나 그동안 더 이상 나병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산골에 양계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순영은 남편을 버스터미널에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더욱 바빠진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없는 집이라서 마음은 한가해진다. 종현이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해먹이는가 싶어 일일이 참견하고 검사를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좋은 것은 아니다. 시간을 보면서 순영은 야채 사라다를 준비한다. 종현이는 야채 사라다를 무척 좋아한다. 무엇을 먹든 야채로 사라다를 만들어주면 참으로 맛있게 먹는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순영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와본다. 시어머니 박효숙이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선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